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의 수. 강화된 거리 두개에도 확진자 증가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1, 2월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건 바로 백신과 치료제 도입입니다. Right now there are over 50 that are in human clinical trials and 12 that are in phase 3 or advanced testing. 백신 개발 소식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희망적인 임상시험 결과에 전 세계가 고무됐는데요. Your vaccine has a 90% effectiveness. That's overwhelming. 백신 접종을 두고 벌어진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 그 백신이 정말 안전하구나, 그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창궐하면서 사망자가 생겨 이 유형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형을 감수하고 쓰자는 얘기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 도대체 인류는 언제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여일 만에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제 발생한 환자 950명보다도 더 많이. 지난달 모두가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소규모 실내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불러왔는데요. 11월 초만 해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급기야 1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1차 유행 정점을 뛰어넘은 역대 최다 규모인데요. 누적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확진자 수.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도 우려를 더합니다. 겨울철이 되게 되면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도 실내 환경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밀집, 밀접, 밀폐, 소위 말하는 산밀 환경에 장기간 노출이 되고 근본 그 코로나19 3차 유행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요.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인 3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런 3차 대유행의 정점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첫 번째 대규모 유행은 2월과 3월 사이 특정 지역과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2차 유행은 지난 8월 대규모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번 3차 유행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특히 중심이 되는 집단 없이 목욕탕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하지 못하는 환자의 퍼센트가 신규 확진자 중에서 46%에 달합니다. 즉 감염 경로를 잘 모르거나 감염 이 접촉자라든지 확진자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환자가 찾아진 거거든요. 진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단되지 못하고 본인이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환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서 이번 유행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멈춰선 일상.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유행보다 2차 유행의 발생자가 더 많았고요. 2차 유행자보다 3차 유행의 발생자가 지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4차 유행도 올 거거든요. 5차 유행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되고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고 종식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때까지 지키셔야 됐던 방역 수칙들은 더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요. 세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확산세는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난달 전 세계 감염자는 약 1,715만 명으로 월간 집계로는 발병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6%는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사망자는 약 27만 명으로 역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4월의 기록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신음했던 지난달, 마침내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With the vaccine news that we have, with the therapeutic approval that we have,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ere is now real hope that vaccines will help to end the pandemic.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알려온 건데요. It's a great day for humanity when you realize that your vaccine has a 90% effectiveness. That's overwhelming. The earliest time point for starting supplying vaccine will most likely not before mid of December. So we will feel the first reliefs in the starting with March, April next year.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였습니다.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최종 분석 결과 95%의 면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뒤를 이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자체 개발한 백신이 94.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은 당초 평균 면역 효과가 70%라고 전해졌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투약 방식과 고령자 투약에 대한 추가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Intriguingly, it has an overall efficacy in our trials of 70%. But when we look into the data a bit further, in the two different dosing regimes we used, one of the dosing regimes has 90% efficacy, and the other one has 62% efficacy. 최종 결과에서 기대 이상의 효능이 발표되자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역시 분주해졌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20일, 그리고 모더나는 지난달 30일에 미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등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과 접종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영국은 지난 2일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요양원에 거주 중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At the moment being, the member states are working on their vaccination plans and on the logistics for the deployment of tens of millions of doses of vaccine. So, if everything goes well, the first European citizens might already be vaccinated before the end of December.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개발에 도입한 백신 후보 물질만 180여 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중국의 시노백,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등 12개 후보 물질이 임상 3상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 어떻게 단 1년 만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신약 개발이 그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걸려요. 보통 그 임상 3상까지 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 일반적인 신약 개발은.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온 그 에너지를 몽땅 집중하고 했을 때는 그걸 최대한으로 이제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전 세계 피해가 워낙 컸던 탓에 빠른 백신 개발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도 속도를 앞당겼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ovided $18 billion to the companies developing vaccines under Operation Warp Speed in order to allow them to proceed quickly without incurring risk to the company. At the same time, the organization known as 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which Korea belongs to, provided about $1.5 billion to accelerate vaccine research, again, to help the companies to overcome some of the risks that they would normally face if they were moving a vaccine along this quickly. I think it's really remarkable that we did this. It's one of the, people use unprecedented in many ways for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unprecedented speed of vaccine development is one of them. 백신 개발 기술 역시 진일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입자 표면에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백신의 원리는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안에 넣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해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바이러스의 내용물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포장지입니다. 바이러스의 포장지인데 바이러스 포장지만으로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런 바이러스의 껍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의 껍질을 만들어서 면역을 유도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독성을 약하게 해서 주입하는 기존의 방식은 바이러스 배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기존 방식과 다른 mRNA, 즉 전령 RNA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의 설계도를 백신으로 만들어 몸 안에 주입하는 건데요. 지금껏 상용화된 적이 없는 최신 기술로 따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고 화학적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제조 속도 역시 빠릅니다. 기존의 바이러스 이용하지 않고 알려진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그 유전자 정보를 재조합해서 그걸 갖고 이 백신을 만드는 것이 메신저 RNA 방식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용이하고 쉽고 그리고 빨리 생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신기술, 쾌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각각 2만 명에게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을 투여한 결과 진짜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가짜 백신을 맞은 그룹에 비해 95% 적은 인원만이 감염됐습니다. 이 백신으로 95% 예방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모더나는 15,000명씩 그룹을 나눠서 시험을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역시 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94.1%의 높은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수치가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놀라운 그런 그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미한 부작용, 또 중증 부작용으로 구분을 했을 때 경미한 부작용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 3상 시험 결과가 나왔고요. I think these are very, very positive initial data. We are going to need to continue to watch to see how these vaccines behave. As long as we recognize that we only have 2 months worth of information and that really for long-term suppression of COVID-19 transmission, we're going to have vaccines that are safe and effective for longer periods of time. 국내 생산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하는 바이러스 벡터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서 mRNA 백신보다 유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한 명의 감염자가 지금 3명한테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3명 중에 2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시면 저는 1명한테밖에 옮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한 명이니까 환자 숫자는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의 면역이 있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없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량 생산과 유통이 문제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내년에 각각 13억 회분, 5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계획 중이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추가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We're going to have to work very hard to produce even. So there's no competition really.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 명분, 그리고 얀센에서 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초 접종이 지난 8일 이뤄졌고, 임상시험이 아닌 실제 사례가 이제서야 쌓이고 있는 만큼 접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외국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의 화이자든 모더나든 많은 백신이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사용 승인의 조건이 긴급 사용 승인이거나 한시적인 사용 허가입니다. 즉 전제 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백신을 공익적 공공보건의 목적에서 시작은 하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계속 관찰해서 매달 보고를 하시오. 그리고 매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으면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단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이런 백신의 사용과 접종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떨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3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총 4개입니다. 대부분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거나 임상 1상 승인 후 준비 중인 상태. 임상 3상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내놓은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해서는 다소 더딘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신약 개발 속도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인원을 늘려서 시험하게 되는데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3상에서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0개 정도의 후보물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게 5개에서 10개. 식약처의 신약 허가까지 도달하는 것은 1개 정도 됩니다. 1개.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이제 그 과학자들, 그 개발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적인 성공 확률보다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는 백신보다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승인은 모두 28건. 10개의 치료제가 임상 2상 또는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즉 12월 말쯤 되면 아마도 국산 치료제의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 12개의 의료기관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를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예전에 이런 항체 이런 개념을 잘 몰랐을 때, 바이러스가 뭔지도 잘 몰랐을 때에도 어떤 중한 병을 앓고 있다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혈액 내에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혈액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혈장을 분리해 사용하는 건데요. 혈장 내에 이 면역글로불린, 항체를 따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그 항체 속에는 코로나19를 앓고 나으신 상태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항체가 다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농축해서 고면역글로불린 제제를 만드는 게 이른바 혈장 치료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혈장 치료제는 현재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이루어져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완치자가 꾸준히 혈장을 공여해야 만들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역시 완치자의 항체를 이용합니다. 가장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아낸 뒤에 세포 배양 방법으로 항체를 직접 만들어내는데요. 두 가지가 조금 기본적 원리는 같지만 하나는 항체 치료는 좀 더 항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용이성이 있고요. 혈장 치료는 건강하신 분의 혈액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지난달 말 327명의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했고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라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럼 유효성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초에 조건부 승인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뒤처진 게 현실이지만 개발 경험의 축적과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다. 백신 개발 글로벌 제약기업이 가격을 대폭 올린다든지 아니면 물량을 우리나라에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상황이에요. 시장이나 비즈니스 차원이 아닌 어떤 국가적인 문제고 사실 국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도 되고 정무적인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제약 산업이라는 어떤 굴레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온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뛰고 있죠.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뭄 속 단비 같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 하지만 지금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맞는 이 겨울을 백신 없이 극복해내야 합니다. 저는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백신 접종과 높은 효과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마치 이런 백신 효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것만으로도 마치 사태가 금방 끝날 거라는 인식들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개인 위생 그 정도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백신입니다. 효과는 백신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신보다 더 좋은 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여기에 모두의 방역 노력이 더해져서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류 역사에 과거에 있던 많은 감염병 퇴치 사례처럼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희생자를 최대한 줄이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국민과 의료기가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